다음은 이제 식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식별자라고 하는 거는 엔터티에서 그 안에 있는 이 occurrence, 인스턴스들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식별자는 대표성에 따라서 주 식별자와 보조 식별자, PK와 AK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프라이머리 키와 얼터너티브 키 이렇게 스스로 생성 여부에 따라서 포린 키 내부 식별자도 있고 외부 식별자도 있을 수 있고요. 속성이 하나이냐, 단위 식별자냐, 여러 개이냐, 복합 식별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식별자냐, 원조 식별자냐, 아니면 다른 걸로 치환했느냐, 대리 식별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주 식별자는 이제 원래 만들어진 거고 다른데 참조 관계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식별자고, 보조 식별자는 주 식별자가 아닌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거를 얘기를 하고, 내부 식별자는 스스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죠. 외부 식별자는 타 엔터티를 받아오는 식별자, 포린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복합 식별자와 단위 식별자가 있고, 복합 식별자와 단위 식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조 식별자와 대리 식별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식별자, 복합 식별자, 여기에 좀 오타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단위 식별자, 복합 식별자, 원조 식별자, 대리 식별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 식별자의 특징은 엔터티에서 모든 어커런스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엔터티 내에서 모든 어커런스들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유일성. 그 다음에 엔터티의 주 식별자 지정하면 그 값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불변성. 그 다음에 주 식별자 지정하면 그 값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존재성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존재성에는 난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난널이다. 난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식별자는 해당 업무에서 자주 이용하는 속성을, 만약에 직원 안에는 사원번호도 있고 주인번호도 있다. 그럼 자주 이용하는 게 사원번호잖아요. 사원번호를 주 식별자로 지정할 수 있고, 밑에 빠진 거는 보조 식별자, 얼터너티브 키, AK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명칭이나 내역은 주 식별자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중요합니다. 명칭이나 내역은 이제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절하지. 그럼 뭐가 적절하냐? 이렇게 코드화한 거. 어떻게 한 거? 코드화한 거. 또는 번호화한 거. 코드나 번호가 PK로서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절하다. 왜냐하면 Y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처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칭이나 이런 거는 길이도 다양하고 공백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가변 타입이고 공백도 들어가면은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번호 1, 2, 3, 4는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코드나 번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해서 보통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복합으로 주식별자를 구성할게요. 속성이 너무 많으면 이 경우에 이제 안 좋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복합 속성을 가지고 하는 거를 권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별자 중에는 또 외부 식별자가 있어요. 외부 식별자는 포린 키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포린 키. 다른 엔터티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 쪽 엔터티에 생성되는 속성을 얘기를 하고,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가 있습니다.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가 있고, 이거 관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외부 식별자의 주 식별자 역할이 식별자 관계, 아시겠죠? 식별자 관계. 비식별자 관계는 외부 식별자가 이렇게 일반 속성으로, 여기에 있는 PK가 어디로 간다? 일반 속성을 하는 게 외부 식별자.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별자 관계는 실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실선으로 표현하고, 이쪽에 이제 주는 쪽이 부모 엔터티이고 사원번호가 받는 쪽에 위쪽으로, 즉
이 식별자 속성으로 간 거. 이게 식별자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점선으로 표현하는 비식별자 관계로 어쩔 때 가느냐? 통합됐을 때, 통합.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은. 참고로 통합됐을 때. 그 다음에 자식 쪽에 주식별자가 있으면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상속을 차단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모 없는 자식 데이터만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만 아시라고 그랬죠. 설계 관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접수가 인터넷 접수, 내방 접수, 전화 접수 이렇게 있는데 하나로 통합이 되면 이렇게 옵셔널을 줘야 되는데 주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실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에다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점선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통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점선으로 가는 거를 무슨 관계? 비식별자 관계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원번호가 만약에 실선으로 가면 이쪽으로 PK가 가잖아요. 이게 나는 싫다. 계약에는 계약번호만 PK로 가져가고 다른 거는 포함하기 싫다라고 하면 이렇게 점선으로 가는 거예요. 비식별자 관계. 그러면 밑으로만 가니까 계약 쪽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주식별자를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식별자 관계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보면은 이렇게 실선만 가면은 계속 PK가 이게 그 다음에 PK, 그 다음에 PK, 그 다음에 PK를 하면서 이 PK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거워진다. 많이 무거워져요. 이게 설계를 할 때. 무거워지면 나중에 SQL을 작성할 때 SQL이 굉장히 길어져요.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회원 아이디가 지금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죠. 여기 뺄 때 여기다가 비식별자 관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회원 아이디가 여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회원 아이디 빠져 있고 여기에도 회원 아이디 빠져 있고 배송제표는 빠져 있는데 키가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이 훨씬 가벼워졌죠. 뭐가 가벼워졌다고요? 키가, PK가 가벼워졌어요. PK가 가벼워졌는데 왜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비식별자 관계로 하니까 가벼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통해서 PK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식별자 관계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것도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경우에는 사원 쪽에 먼저 데이터가 생기고 나중에 부서에 데이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입사하고 나서 부서를 할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옵셔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렇게 부모 없는 자식 데이터가 먼저 생기는 경우, 사람은 그렇게 생길 수는 없지만 데이터는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데이터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매핑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비식별자 관계로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식별자, 식별자 관계를 SQL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식별자만 연결하면 SQL은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비식별자 관계를 연결하면 SQL에 조인이 많이 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식별자 관계는 SQL에 뭐가 많이 걸린다? 조인이 많이 걸린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특징.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조인. 하지만 식별자 관계로 하면 나중에 SQL이 굉장히 길어지는 또 특징도 있어요. 길어지는 특징도.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다. SQL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식별자 관계는 강한 연결 관계, 실선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식 엔터티의 주 식별자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비식별자 관계는 약한 연결 관계, 자식 테이블의 일반 속성의 부모의 PK가 포함되고 점선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약한 종속 관계, 독립적인 PK를 구성할 때, 부모의 프라이머리 키를 차단할 때, 그리고 참여가 선택 관계를 할 때 이 비식별자 관계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 데이터 모델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